첫 번째, 근로관계의 시작, 근로계약서 작성 파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 5가지 목차로 나눠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근로계약서를 너무 익숙해서 소중함을 잊는다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요즘은 당일 퇴사가 많아지다 보니 사업주님께서 미처 근로계약서를 챙기지 못해 당일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시킨 이후에 근로자가 당일 퇴사 의사를 밝히면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음을 이유로 사업주님들을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라는 식의 압박을 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셔야 하는데, 일단 근로계약서의 법적인 기재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고용 형태별 작성 방법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법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임, 소, 휴, 연 이렇게 두 문자로 외우시면 편한데요.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휴가에 관한 사항을 법적인 서면 명시 및 교부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외 중요 근로 조건인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 등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기재 항목을 누락하시는 경우에는 향후 노동청 적발 시에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니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꼭 챙겨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또한 특히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주로 채용하시는 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이나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내용, 휴게 시간과 근로시간,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서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미작성된 부분이 적발될 경우 항목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함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각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하는 일이 사실은 스케줄제 근로자가 주로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매주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작성하기 매우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가지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법에 따라서 소정 근로시간 혹은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변경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 한 명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너무 많이 쌓이겠죠? 따라서 저는 2번째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최초 작성하시는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주 혹은 해당 월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적어두시고요. 그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당사자의 합의로 1주 단위 혹은 1개월 단위로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변동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별도의 근무 스케줄 동의서 등을 진구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매주 혹은 매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 없이 변경되는 스케줄표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관련된 노무 리스크를 감소시키면서도 사업장의 효율성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 형태별 작성 방법입니다. 먼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 서면 기재 및 교부 사항인 4가지 임, 소, 휴, 연, 즉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휴가 등의 사항이 의무적으로 기재돼야 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기본적인 근로 조건인 입사일, 근무 장소, 업무의 내용 등도 추가가 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저는 특히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합니다. 따라서 알바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시는 경우에는 왼쪽에 보이시는 표와 같은 형태로 명확하게 근로일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기재해 주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쯤에서 연소자 채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4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는 연소자의 채용 연령은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까지로 보셔야 합니다. 만 13세에서 만 15세까지의 연소자의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는다면 예외적으로 근로가 가능합니다만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기에 원칙적으로는 만 15세에서 만 18세까지의 청소년에 대한 채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소자 채용의 경우 근로계약서도 당사자와 작성하고 임금도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이 돼야 합니다. 즉, 연소자의 근로계약서에 연소자의 부모님이 대신 서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중 하나인 직접 지급의 원칙에 따라서 연소자의 부모님에게 임금이 대신 지급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업주님께 연소자의 부모님 계좌로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당해 금원은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에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연소자를 채용하는 업장에서는 필히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구비해 두고 계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구비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부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도 있는데요. 보통 통상적인 성인 근로자의 경우 주 52시간제가 적용돼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의 근로가 추가적인 1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만 연소자의 경우에는 일일 7시간, 일주 35시간의 근로에 일일 1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해 총 40시간의 근로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개념을 잘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사례 풀이 시간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이 근로계약서의 문제가 무엇인지 맞추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요. 먼저 근로계약 기간이 잘못됐습니다. 만약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시려는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계약 기간이 총 2년을 넘길 수 없는데요. 지금 이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2년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형식으로 기재된다면 이분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무기계약제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근무 장소가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근무 장소를 법적 기재 및 서면 교부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이유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횡포, 근무 장소를 마음대로 바꾼다거나 업무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는 등을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사업주가 지정하는 곳으로 기재가 됐다면 이 부분은 보다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규모가 큰 대기업에서도 큰 문제의식 없이 위와 같이 근무 장소를 기재했다가 근로감독관에게 시정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근로계약서에 휴게 시간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30분의 휴게를,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1시간의 휴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조차 4시간 근무를 했을 때의 휴게 시간으로 인해 사업장에 30분을 더 있기보다는 4시간만 근무하고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관련 법과 현실이 다소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를 인지해 법령을 개정한다고는 했으나 아직은 변경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4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포함한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